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물론 좀 질문이 좀 많으세요. 우리 아이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의대 같은 경우가 일단 직윤이 확대가 됐잖아요. 더구나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머님들 역시 고등학교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더구나가 우리 어머님들도 정말 입시 컨설턴트 못지 않은 많은 정보력과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께서 이제 종종 우리 아이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어디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이런저런 물어봅니다. 일단 그게 그래요. 그 어디 고등학교를 먼저 선호하냐고 제가 먼저 어머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어디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100명의 어머님들 이렇게 답변하세요. 모두가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요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점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대를 어디 쪽 의대를 가고 싶으세요? 보내고 싶으세요? 어떤 서울 쪽입니까? 아니면은 지방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중3이잖아요. 그 중3이면 우리 아이는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 이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 의대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의대도 학종으로 선발하는 게 있고 이제 교과 전형,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쪽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선발을 대부분 하고 있고 지고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의대라든지 지방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즉 직윤으로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당연히 내신은 좋아야 되겠죠. 수능 최저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가 우리 아이는 서울 쪽으로 우리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가란다. 그런데 이 점 아마 어머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 학교 커리큘럼도 많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과가 매우 빈약합니다. 수행평가 역시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자기가 서울 쪽으로 가겠는데 내신 따기 좋은 학교만 선호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차라리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거국, 지방걱정 국립대 의대 그런 학교로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게 지금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한두 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저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대를 유지하겠다. 1.2, 1등급대를 탑을 계속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유지하겠다라고 노리는 학생이 한 명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 마음을, 그 계획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종종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자기는 정말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계속 1등급대를 유지해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막상 딱 가보니까 1등급이 안 나와요. 2등급, 3등급대로 떨어져. 왜요? 다른 그 계획을 갖고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계획을 가지고 온 학생들과 또 피 터지는 경쟁이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미리 혼자서 따로 준비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한 내신의 1등급대를 계속해서 탑으로 유지해 주시면서 수능 최저 역시 탑 1, 2등급 이내까지 쭉 유지한다는 거 역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 어머님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 나 학종으로 가니까 수행평가 빡센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어머님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자, 수행평가가 굉장히 빡센 곳이 정말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입니다. 반면에 그 학교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비교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고려 비교과가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어떻게 하나? 어머님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점은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생활기록부를 보면 알아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와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빡세고 내신 따기가 정말 따기 어려운 학교 있잖아요.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그게 탐구라든지 심화라든지 모든 게 그냥 겉만 대충 봐도 눈에 확 튀어올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또한 내신까지도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를 챙겨야 돼. 그렇게 할 때 수도권 쪽으로 의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의대를 컨설팅을 했던 여학생 중에는 재수하는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반수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작년에 고려대 신소재공학과 들어갔던 남학생이 직윤 의대를 가겠다고 반수를 했고요. 심지어 삼수를 해서 의대를 준비하는 여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직윤 확대로 인해서 의대를 노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학생들 수능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수능 최저가를 충족시킬 계획을 가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빈틈이 보이면 안 되고요. 계획표 정말 철저히 짜서 여러분 관리 고3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종이 아니라 직윤으로 교과 전형 수능 체력 충족시켜서 의대를 가겠다고 지원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상대는 재학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수생과 재수생들이 여러분의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재수생, 반수생도 수능 하루에 11시간씩 수능만 올인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의대를 지원하실 때 문의가 올 때 저는 종종 어머님한테 들어볼 때와 아이한테 물어볼 때가 좀 틀려요.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그렇구나. 근데 아이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이는 또 의대에 또 시큰둥합니다. 의대를 정말 가고 싶다는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너 의대에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는 말에 계속 엄마가 그냥 계속 가라고 해요 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절대로 의대 못 갑니다. 어머니 그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아이가 정말로 의대를 가고 싶어 한 건지 어머님께서 의대를 정말로 보내고 싶어 할 것인지 그 점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점들 너무 많이 해봤어요. 단지 어머님의 욕심 때문에 의대를 준비를 해서 정말 망친 학생들 모든 공부 오스톱 해버렸습니다. 왜? 자기는 의대 가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놔버리고 6등급, 7등급까지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로 의대를 선호하는지 그 점을 꼭 먼저 분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